네, 본격적으로 NH농협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서희수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희수입니다. 네, 우리 서희수 학생은 오늘 처음 프로그램에 나오셨잖아요. 앞으로 멘토님들과 함께 자소서 작성을 해주셔야 할 텐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4학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멘토님들한테 열심히 배워서 꼭 한 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들 살살 부탁드립니다. 네.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좀 제가 찾아봤는데 NH농협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들도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타은행보다 좀 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네, 일단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는데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예. 기본적으로 이 농협은 그 협동조합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과 똑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협에는 시중은행이 없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어떤 충성도 높은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분들이 실제로 농협을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농협은 실제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합원들에게 연말에 이제 환원해주는 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은행원들은 어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인데 그런 숙명에서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게 되면 금융권들은 이제 칼바람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농협은 이제 어떤 퇴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더 덜한 압박감을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NH농협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NH농협의 채용 절차는 크게 세 가지고요. 뭐 다른 기업들, 다른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 전형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농협 NH 그러니까 인재상도 궁금한데요. 네. 인재사항은 총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자기소개서 나오는 내용이랑 약간 이제 다르지만 같은 어떤 그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최고의 전문가라고 나와 있고요.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시너지 창출가로 나와 있고 세 번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 파트너로 나와 있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은 진취적 도전가라고 하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희수 학생이 생각하는 NH농협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근데 저는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라 실적 압박이 덜하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NH농협은 채용 과정에서 이제 탈스펙을 하겠다고 해서 취준생들에게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학력이 아닌 다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탈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직무와 연관되는 전공을 보지 않겠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을 어떤 친구들이 많이 갔냐면 상경계열 나온 친구들이 많이 갔고요. 소위 금융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은행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기존의 은행 점포들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한 은행은 서비스직입니다. 예. 서비스직이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들어보겠습니다. NH농협 행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6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본인이 은행을 지원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 준비해온 노력을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가지만 기술하시오. 두 번째로
농협은행의 인재상 중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세 번째, 본인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시오.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역량과 이를 실제 적용해 본 사례 또는 앞으로의 활용 방법,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또는 본인의 변화. 네 번째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되고 있는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또는 그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금융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기술하시오. 다섯 번째로, 현재 농협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하시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상기 문항 외에 자신을 PR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네, 질문이 무려 6개나 됩니다. 많아요.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 이 가이드를 잡아준 느낌, 이제 좀 잡아준 느낌이 들고 문제를 네. 그냥 고심해서 낸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4, 5번 같은 경우에 평소에 얼마나 은행권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안멘토님,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봐도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1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아무래도 지원 동기 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많은 산업 중에서 나는 금융업 중에 은행인지, 그리고 은행에 오기 위한 정량적 혹은 정성적 준비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거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중에 이제 인재상과 거꾸로 맞추는 거죠. 내가 이게 있으니까 NH농협에서 인재상과 이렇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네. 스타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이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은행원이 가져야 할 직무 역량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스타 구조에 맞게 작성하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나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땠다라고 하는 부분도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신문기사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 기사가 아니라 오피니언 쪽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생각에 담겨있는 오피니언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셔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믹스를 잘 하셔서 본인의 내용 것인 것처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농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은행이 아니라 왜 농협이냐. 그것을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묻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역으로 현재의 농가소득 평균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농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방안을 역시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역으로 역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은 PR하는 부분인데 저는 나에 대한 어떤 PR이라기보다는 내가 은행업을 특히 NH를 오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뒤돌아서 다시 보시면 알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네. 5번 같은 내용들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일단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에 우리 학생들이 농협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시간 없다 해서 대충 어떤 근거 없이 쓰거나 이런다고 하면 네. 이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전혀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번을 쓸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NH농협의 인재상과 또 자신의 경험을 연관해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변화를 선도하는 지원자. 역할극 동영상 추가로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다. NH농협의 인재상 중에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재상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것과 연결해 대답한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세요? 네, 요 내용이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이제 예. 진취적 도전가라는 인재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 홈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래지향적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뭐 황보배 아나운서가 된 느낌이네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자기소개서의 제목을 보게 되면 뭔가 동영상을 추가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네. 뭔가 미래지향적이라는 이 친구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부분에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소제목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변화를 선도하는 지원자, 역할극 동영상 추가로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다. 작년 SK 써니 대학생 봉사단에 소속되어 활동할 때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IT 기기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이라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본부에서 제공하는 PPT 강의안은 너무 형식적인 구성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강의안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과 글로만 채워져 어르신들이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팀원들이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역할극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완성된 동영상이 추가된 강의는 평소 2시간이 걸렸던 한 단원의 진도를 1시간 20분 만에 끝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높은 집중도와 특정 상황에서 해당 어플을 쓰면 좋다는 것에 대한 빠른 이해를 끌어내며 봉사활동 우수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이 보기에 작은 변화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이러한 작은 변화가 상대방의 큰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봉사단원들과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구성적인 면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2갈식으로 써라 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학생 봉사단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이 글을 읽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변화가 상대방의 큰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봉사단 소속에 관련된 이 경험을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강의안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풀어주긴 했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으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이 2가지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2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드리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좀 평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는 변화의 시작은 고객의 눈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작은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하는 어떤 작은 변화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후하게 오늘 합격을 드리도록 합격인가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잡아줘서 그거에 맞게 대답을 작성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계획과 꾸준함을 통해 이뤄낸 성취. 무엇을 이뤄냈는지가 좀 드러나면 바로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우리 황보미 MC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좀 성취했으면 앞에 구체적인 어떠한 성과물을 조금 제시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 꾸준함을 통해 이뤄낸 성취.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은 철저한 계획과 꾸준함으로 토익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었을 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영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토익 성적도 낮았습니다. 2016년 상반기 이번만큼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성적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공부 시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2달 동안의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노력한 결과 토익 시험에서 제가 목표했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흥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에 대한 흥미로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영어회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 설정과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 설정 능력과 꾸준함을 통해 향후 NH농협은행의 행원이 되었을 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설정한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하여 목표를 이루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토익 점수가 예. 915점이거든요. 2달 동안 노력한 결과라니 진짜 대단한데요. 휘스 학생은 이
항목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저도 영어를 못해서 되게 네. 걱정이 많은데 자신 없던 분야를 꾸준히 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으신 걸 보니까 끈기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915점.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야. 우리 박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뭐 내용을 일단 915점이라고 하는 어떤 2달간의 점수를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느냐, 최근 5년. 그리고 내용이 있죠. 왜 그걸 했느냐, 상황. 그래서 넌 무엇을 배웠느냐, 역량.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한 변화, 깨달음,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의 구성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죠. 소재를 선택할 때 영어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소재 자체가 흥미 유발에는 약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쓴다고 했다라면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단순히 영어가 싫었다 점수가 안 나왔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낮은 성적, 그 성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사실 선행됐더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던 어떤 소재의 흐름을 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역량적인 부분에서 뭐냐, 필요한 시간 공부 계획에 대한 작성을 했더니 이게 성과를 이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은 아니죠. 역량이라는 것은 분석력이냐, 창의력이냐, 그게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계획을 했더니 됐다라는 부분들은 역량의 수준에서는 평가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재생과 연결할 수 있었던 내용일 텐데 이런 어떤 약간의 고민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던 글이라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 박 멘토님의 말씀을 듣고 좀 915점을 잘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 합격, 불합격 여부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저도 역시 불합격이고요. 예. 이유도 저도 심플하게 첫 번째는 소재가 마음에 안 듭니다. 토익 점수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때 네. 아마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다른 건 차치하고 철저한 계획과 어떤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불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일단 화를 낸 건 아니니까 예. 이제 방송을 보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불합격을 하는데 일단 소재의 어떤 부합도 요구하는 어떤 항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 불합격 주겠습니다. 소재를 애초에 다시 다시 설정하면 하라? 좋겠네요. 토익 네.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죽할 얘기가 없었으면 토익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최근 이슈,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원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죠.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도전 정신. 네,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멘토님도 어떻게 보시죠, 소제목? 저도 굉장히 좀 무난하고요. 예. 내용은 제발 무난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박 멘토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항목은 굉장히 은행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고민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위급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삐뽀삐뽀 119 상황이에요. 그 119 상황에 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역량으로 준비해야 있니? 너 네. 우리 와야지 우리가 지금 불을 끌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간단하게 좀 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이 엄청 좋아야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떨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도전 정신. 앞으로 금융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금융의 IT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안과 편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핀테크 기술이 발달할 것입니다. 현재 편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은행의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기존의 영업점의 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기초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도전 정신입니다. 기초 IT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안성을 높이는지, 생체인식이 어떠한 점에서 기존의 보안 방식보다 안정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도전 정신을 말합니다. 향후 핀테크의 기술 발달과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및 다양한 기기에서 금융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직접 사용해보며 장단점을 파악 후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나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안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컨트롤 V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깊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내용 있죠. 뭐 이 내용은 누구나가 다 적는 한 95% 이상의 취준생들이 다 적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오케이, 그럼 그렇다 친다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은행원이 어떤 일을 담당하기에 보안성, 안정성,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 은행원의 효과적인 직무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나의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데 더욱 많은 도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로 고민을 하고 또 남은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이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가 적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피하라는 질문인데요. 중요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즈 파악 능력과 상품 제안 능력. 저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각이 말한 대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또 사러 왔어. 동원 F&B 인턴으로 일주일간 이마트 수지점에서 소세지를 판매할 때 고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마트 수지점에서 소세지를 판매할 때 더 많은 판매 개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3일간 판매 활동을 하였을 때 기존의 홍보 방법으로는 더 많은 판매 개수를 달성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트에서 가장 판매를 잘하시는 여사님께 가서 판매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나열하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사님의 조언을 듣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고객에게는 아이들 김밥이나 볶음밥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젊은이들에게는 MT 가서 구워 먹기 좋은 소세지예요. 마지막으로 술안주를 찾는 중년층에게는 직화 열풍으로 구워 불맛이나 술안주로 먹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은 4일 동안 마트일 평균 판매량은 60개를 웃도는 60에서 65개의 소세지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빗대서 말을 해줬네요. 희수 학생은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은행원도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역량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잘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항목은 잘 썼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는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두 갈식으로 나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역시 어떤 경험을 얘기해주는 두 갈식 문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제시됐고요. 그 옆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여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솔루션이 제시됐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냥 여사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솔루션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나왔는데 나만의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플러스 됐으면 좋았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글을 딱 읽고 나면은 소세지를 잘 팔았구나가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에 다시 한번 나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지 않음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나머지 항목들에 비해서 가장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항목은 훈훈하게 끝났네요. 네. 그 앞에 항목들도 6번 항목처럼 작성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NH동부 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희수 학생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슈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우리 희수 학생 처음 작성해 봤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공채 자소서가 처음이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심지어 주제도 4차 산업혁명이라 뉴스 기사나 뭐 관련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어떤 점에 있어서 금융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두 갈식으로 작성할 것. 둘째, 위에 어떤 점에서 기준점을 잘 잡을 것. 셋째, 개인과 조직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네, 희수 학생님의 자소서가 진짜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업은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서비스와 프로세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 금융은 업종의 경계가 허물어져 비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겨남에 따라 전통적인 수입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은행은 금융상품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은 고객 한 분 한 분을 더 잘 모시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적기에 파악하고 고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으로 스스로 핵심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소비자 중심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분석 조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의 이용 확대 등으로 금융 보안 및 사이버 침해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써 해킹, 도난 등에 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이 힘을 합쳐 소비자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디지털 혁신이 효율성을 가져와 새로운 동력으로 금융 환경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희수 학생이 고민해서 적은 흔적이 보여요. 네.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희수 학생 이거 여기저기서 보고 쓰신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앞에 이 글을 원래의 이 지원자보다는 훨씬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고 했을 때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면,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써야 된다,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방안들이 좋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면 진취적인 도전 정신과 자발적인 학습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일단 7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려운 주제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희수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쓸 때 소제목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제목을 작성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소제목을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이 자소서 소제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멘토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이 네. 취준생분들께는 어려운 거는 사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멘토님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서류를 쓸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500자 혹은 1000자의 글을 압축해서 그 내용이 뭐니라고 하는 한 줄 PR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신문 기사, 아침에 주 헤드라인 기사가 사실 자기소개서의 헤드라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스승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한마디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의 말이 핵심어가 이거야라는 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한 줄에 녹여내는 작업을 해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어떤 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만 생각을 해줘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를 좀 유심히 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NH농협 행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